안녕하세요. 무소불통TV의 권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식 투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 공부가 너무나 많은 공부 분량과 또 큰 영역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공부 영역과 또 그 각 영역에 따른 계략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영역을 알아야 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역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 분석이라든가 국제 정세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 이 4가지 공부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먼저 심리 분석입니다. 이 심리 분석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심리 전문가들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분석해 나는 것들, 또 그분들이 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의 감정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내 심리 상태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나중에 그것이 다 연결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내 감정의 흐름의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자존감이 낮아짐으로써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짐으로써 우리는 결국 기대라는 어떤 심리를 갖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욕심을 낳고 욕심에 의해서 탐욕으로 가고 탐욕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짜증과 분노와 공포에 의해서 결국은 투매를 해버리고 손실을 확정 지음으로써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반복적인 우리의 생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결국은 계속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그 방법으로는 글쓰기와 과거 여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내면 속에 갖고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처들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준하게 그 글쓰기와 과거 여행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결국 기대가 희망으로 바뀌고 희망의 심리에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심리의 상태가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 공부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정세 분석입니다. 국제 정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정치의 흐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전부 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흐름이 꼭 돈의 흐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분석을 해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부 또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책을 통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노트에 정리하시고 또 경제 방송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갖고 국제 정세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산업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다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쌓여야 되거든요.
쌓여야 나중에 그게 연결이 되고 그 연결에 의해서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분석을 하면서 항상 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보고 또 어떤 산업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파종을 모아합니다. 그 파종을 모함으로써 곡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곡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고 피해를 받는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국제 정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업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도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모를 해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영역은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마련해 갖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무엇을 만들고 또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발견하는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생활에서 발견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 기업이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우리가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 장기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히트를 치고 그만 그렇게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런 기업이 희망을 주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희망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최소한 3년 이상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 당연히 그런 산업군에서 그런 기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다 저물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해갖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그 산업군들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에 관련된 산업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 관련 산업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우량한 기업을 찾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주는 산업군에서 우리는 그 기업을 찾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의 오너의 도덕심을 봐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 오너의 도덕심은 상당히 요즘은 그 오너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과거의 오너의 도덕심은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그 기업의 오너, 대표가 써놓은 글들, 인사 글들이라든가 또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글들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분위기들, 그 홈페이지에서 흘러나온 그 분위기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너들이 지분율도 보셔야 됩니다. 그 지분율이 몇 %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PO라든가 PBR, 부채 비율, 요구율,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등 이 많은 것들은 어떤 기업의 어떤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주식 투자에 할 때에 이게 적용되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영역이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이 차트 분석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에 의해서 습득되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자주 매매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 차트 분석은 그냥 뭐 지면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습득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그것을 내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거의 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들이라면은 이런 차트 분석은 공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그런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환경에 따른 주식 투자 공부법인데요. 여기서 개인의 환경이라는 것은 나이와 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직업에 따라 주식 투자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면 당연히 모든 영역을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다 하셔야 되죠. 전업 투자자라면.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업을 가진 어떤 직장인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주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분이라면 이 4개의 분야, 지금 공부한 4개의 분야를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국제정세 분석과 차트 분석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포기할 수 있느냐라면은 이 2개를 포기함으로써 오는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1번 심리 분석과 3번의 기업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포기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퍼펙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리 분석과 그러니까 내가 바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심리를 가진 투자자로서 우량한 기업이죠. 나에게 희망을 주는 그 기업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장기 투자. 여기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망하지 않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정세 분석과 차트 분석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모든 리스크를 이 장기 투자에 의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방법만이 직장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두 번만 경험하면 그것이 그 방법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말이 어떤 말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감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메모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고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